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계약법 총칙 마지막 그 법규정 두 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조는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664조는 뭡니까? 이 보험계약법 총칙 규정이 뭡니까? 보험 회사가 아닌 상호보험이라든지 공제 이런 데도 요 법 규정이 적용된다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63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보험에서 아마 이제 그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뭐 법 규정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나 라고 이렇게 딱 공부해 보면 쉽게 오늘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63조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굉장히 조금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한번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38조의 보험계약의 의,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638조부터 662조 까지 그 규정을 얘기를 하겠죠. 이 편의 규정, 그죠? 예,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의미가 뭐냐면 제가 그 상법보험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가 그 상법 규정이 이게 사법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국가가 가능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그렇게 계약을 맺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가능한 간섭을 하지 않아요. 간섭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 계약서상에 뭡니까 기술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면 상법의 임의 규정을 따르면 되고 계약서상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허용해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법 규정이 또 있다 그랬죠. 그게 그렇죠? 예,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일단 임의 규정이 우선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우리가 비록 상법보험편 우리가 638조부터 662조까지 공부를 했는데 임의 규정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임의 규정이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뭡니까? 약정이 더 우선하니까 다르게 이렇게 적용을 해도 돼요. 그렇죠? 그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한다. 뭐 책임 개시 시기는 제1의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한다. 그게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기잖아요. 그런데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그 서로 계약 맺은 그 내용대로 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규정이 왜 중요하냐면 봐보세요. 당사자 간의 특약, 그 약정으로 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또한 뭐죠? 예, 강행 규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이 뭐냐면 그 보험자한테는 불이익으로 변경해도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읽어보면 그렇죠. 근데 오직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한테는 불이익하게 그 뭡니까? 그 임의 규정이라 할지라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 갖고 요걸 갖고 이제 법률 학문적으로는 상대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규정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우리가 그 재보험에서도 미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보험 계약자는 어떠죠? 예, 보험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동등한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적어도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항상 뭐죠? 예, 불리하게 약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예, 아무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뭡니까?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뭡니까? 그 약관에 그 계약서상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임의 규정이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예를 하나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지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죠? 예,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했을 때,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게 임의 규정이란 말입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게 없어도, 그죠? 예, 그런데 그 임의 규정이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너무 길죠. 그 해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 그죠? 1월이 지나면 원래 해지를 못 해야 되는데 10년 이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바뀌었다면 굉장히 불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1월 내가 아니라 그 뭡니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이내 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뭡니까 계약서를 맺었다면 그거는 어떻겠어요? 임의 규정은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니까 그거는 어떠죠? 예, 보험회사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계약자한테는 어떻습니까? 유리하죠. 왜냐하면 아예 보험을 계약을 하면서 암에 걸린 상태에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보험회사가 안 날부터 어떻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들은 엄청 유리한데 보험회사는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여러분께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장하게 굉장히 쉬운 내용을 장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뭡니까 그 보험계약법 뭡니까 시험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사실은 사례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그것이 위반된 게 뭐냐 틀린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한테 유리하게 하는 건 괜찮다. 그죠? 예,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한테는 어떻다? 그렇죠? 보험회사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겠다. 왜? 보험회사는 뭡니까? 보험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국가가 구태여 보호해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보험 수익자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결국은 최종 그 뭡니까 궁극적인 결과치는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가 반드시 있고 인보험에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고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니까 같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같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약자는 왜 있겠습니까? 계약자가 만약에 뭡니까 쉽게 말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자 이꼬로 피보험자 동일하겠죠. 그렇죠? 예, 동일할 거고 만약에 인보험의 경우도 계약자가 수익자가 되는 그런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면 결국은 계약자 이꼬로 수익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약자는 어느 법 규정이나 계약자는 꼭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단서 조항은 뭐냐면 제가 그 재보험 그 뭡니까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재보험은 어떠죠? 예, 그렇죠. NH 농협손해보험이 원보험자가 되고 어떻게 그 뭡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그렇죠? 예, 재보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약은 뭡니까 NH 농협손해보험이 비록 뭡니까 보험 계약자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보험 계약자 입장이 되는 거지만 적어도 이 보험 계약자가 어떻죠? 법률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구태여 뭡니까?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예, 변경할 수 있다. 결국은 반대로서 그죠? 요거의 반대니까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죠? 요 내용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교재에다 실어놓은 내용은 뭡니까 다 이제 뭡니까 그 보험계약법 문제라든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는 거 사례도 보여드렸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요 정도 수준까지 나옵니다 하는 것을 여기다가 기술해 놓은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판단하는 거,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먼저 볼게요. 해지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그 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은 경우 원래는 어때요? 예, 우리가 보험계약의 부활 제가 그것도 한 강의로 따로 빼서 강의를 하면서 원래는 그 뭐죠? 예,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그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죠? 해지환급금을 아직도 수령하지 않았을 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예, 그 연체 보험료에다가 약정 이자를 뭡니까?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 규정에는 뭡니까? 해지환급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 또한 제가 뭡니까? 이미 그 규정 또한 임의 규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여러분들께서 어려우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것도 없는데도 그 규정 또한 임의 규정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서상에 그 해지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부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약정이 맺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해지환급금을 받은 상태에서도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판례적으로 이게 막 소송에 올라갔겠죠. 그죠? 해지환급금을 받은 사람이 이거 뭐 이게 왜 그 강행 규정이야 해가지고 나 비록 해지환급금 받았지만 이 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부활을 청구할 수 있어 하고 아마 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해지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그 계약이 부활이 가능하도록 미리 그 계약서상에 뭡니까? 약정이 맺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죠?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불이익하게 약관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임의 규정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 있는 보험계약법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나 조금 난이도가 상향돼서 이런 지문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이건 뭐야 하고 막 그냥 쉽게 임의 규정이 보험계약의 부활 법 규정에는 해지환급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만 부활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이건 가능하도록 이건 틀렸네? 받지 않은 경우만 부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지문으로 판단할까봐 제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보험계약법을 강의하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 법 규정 그대로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런 것은 이렇게 반환받은 경우에 그게 부활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 불이익하게 변경이 아니면 유효하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아마 판단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것이 보험 전문가 시험에서 기출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서 틀린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요 해상보험과 유사한 외양을 가지고 있는 어선공제계약, 이 어선공제계약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 어민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 어민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그만한 어떤 배 같은 거 갖고 있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형태상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상보험 이런 것과 유사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보험, 그러니까 비록 어민이라 할지라도 선박을 갖고 있으면 그냥 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기업보험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 갖고 이거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어 하고 보험회사가 약관을 그렇게 맺어져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어민께서 그게 왜 기업보험이냐 해갖고 이제 또 법원에다가 또 이제 의의를 제기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는 어떻게 냈냐면, 잘 봐보세요. 어선공제계약은 용서 어민이 가입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상대적 약자인 어민을 보호를 필요로 하므로 어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계약은 무효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선공제계약은 뭐죠? 해상보험 여기다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약관이 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한테 불이익하게 약관을 맺어진 건 다 무효다. 그거는 법률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난이도 있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께서 공부해 놓으신다면 진짜 기본 우리는 요거만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심도가 깊은 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교재에다 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는 아마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그죠?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안 날부터
어떻게 해요? 예, 1월 내. 그죠? 그건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만약에 해지할 수 있는 것을 5년으로 만약에 약관을 맺어놨다면, 임의 규정이니까 마음대로 그 당사자 약정이 우선하니까 그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맺었는데, 중요한 게 맺었는데, 어떠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한테 불이익하게 약관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 여기 오늘 그 핵심이 그거예요. 예, 임의 규정은 아니 당사자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한테는 불이익하게 해서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5년으로 했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가 유리하죠.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0년 이내 해지할 수 있다 해봐보세요. 그거는 뭡니까? 거의 뭐 고지 위반하면 무조건 놓고 그거는 100% 뭐죠? 계약이 해지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3년이라는 거는 3년으로 해놨을 때는 어떻죠? 3년이 지나고 3년 1개월 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예, 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1개월 만에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3년이 지나면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건데 100년으로 늘어나면은 보험회사의 권리가 늘어나니까 보험회사한테 유리하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유리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예, 계약자, 수익자, 그 뭡니까?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보험자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3년인데 1년으로 약정을 맺었어요. 해지하는 걸. 1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내에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맞다, 틀리다?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그는 왜냐하면 그 보험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누구의 권리는 늘어나는 겁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 거지 이익되게는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내에 하는 것은 예, 괜찮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뭡니까? 그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께서 요렇게 이제 그걸로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그 임의 규정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뭡니까? 바꿔서, 야, 이것이 이렇게 만약에 약정을 맺었다면 그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그런 식으로 대부분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거 법규정 그대로 나는 건 사실 우리 그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나 요걸 그대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법이 쉬워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를 묻는 그런 뭡니까? 법률 시험은 없어요. 다 이것의 의미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를 갖고 뭡니까? 사례형으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깨달으시면 오늘 공부는 사실 끝입니다. 기출문제 때 한번 풀어보고요. 1회부터 7회까지도 여러분께서 뭡니까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한번 이렇게 쭉 문제 풀어보시면 이거 바로 그 얘기구나.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판단하려면 적어도 이 임의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이 이게 늘어났구나 줄었구나 이익되는구나 불리하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이해는 다들 뭐 그냥 쉽게 이해하지만 이 모든 쉽게 말해서 뭐죠? 예, 보험 약관의 고유 설명 의무 있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배운 걸로는 어떻습니까?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어떻게 되죠? 예,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계약자가. 그렇죠? 예, 보험자가 그런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런데 그걸 갖고 1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땡겨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험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되죠. 그런 것은 뭡니까? 무효다. 근데 3개월이 아니라 3년으로 늘려놨다 칩시다. 이렇게 그 약관에다가 그러면은 그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이 3년이나 되니까 더 뭡니까? 유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뭡니까? 임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막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요 뭡니까?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요 문제예요. 아셨죠? 그것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까지 떠든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따로 항상 뭡니까? 법규정이 나오면 그냥 법규정만 딱 보면 너무 식상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도표로 만들어 놓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지금 와서 뭡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뭡니까? 경작자하고 NH농협 손해보험하고 그 계약을 맺다 보니까 경작자가 보험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가계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죠? 예. 상대적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책자치 원칙을 미적용하는 거예요. 즉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한테 불리하게 그 약관이
뭡니까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뭐다? 무효. 그죠? 예, 무효. 이렇게 그것은 안 된다. 아무리 임의규정이 당사자 약정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다르게 정할 수는 있지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떠죠? 예, NH농협손해보험이 비록 계약자잖아요. 농구먼이 뭡니까? 보험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재보험회사가 되고. 그쵸? 이게 원보험회사인데 결국 계약을 하죠. 결국 재보험료를 내잖아요. 내야만이 그 뭡니까? 다음에 어떻게 그 보험금 지급이 부족할 때, 뭡니까? 재보험금을 다 갖고, 뭡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줄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NH농협손해보험은 보험 계약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재보험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비록 계약자지만 뭡니까? NH농협손해보험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국가가 간섭해서 없죠. 왜냐하면 NH농협손해보험은 법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되죠? 계약자 등의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NH농협손해보험이 불리함을 알면서도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렇죠? 진짜 싫으면 안 맺어도 되죠. 재보험 계약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험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보험계약법 통칭 마지막 법 규정은요. 664조인데 요거는 1회부터 10회까지 지문 안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은 그렇게 가볍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50개 법조항이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뭐 필요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문 한번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의 규정 까지 공부하는 것이 보험계약법을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죠? 예.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 규정이 보험계약법 통치 규정이거든요. 이 규정은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또 이에 준하는 계약 같은 거 이런 것에서 적용한다. 이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그 공제 같은 경우는 택시 회사들 있잖아요. 택시 회사가 만약에 뭡니까 사고 났을 때 뭡니까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무슨 보험 회사한테다가 뭡니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택시 회사들끼리 야 우리 얼마씩 내가지고 만약에 보험 사고 나면 야 그걸로 그 돈으로 처리하자 해갖고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또한 보험과 유사한 제도니까 유사한 제도니까 이 보험계약법 통치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책임 개시 시기도 그렇고 모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 규정 같은 거 모든 것이 다 적용되도록 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 내용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워낙에 안내할 드릴 것도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상호보험은 뭐고 이렇게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건 가볍게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보험 수익자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이걸 따로 빼서 공부할 이유가 없는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뭡니까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보험 수익자 규정이 따로따로 야 어디 보험 수익자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염려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뭡니까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과 관련된 그런 해당 법 규정에는 반드시 보험 수익자가 들어간다. 특히나 뭡니까 이 보험 수익자는 이게 보험계약법이 손해보험만 아니라 인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보험 수익자잖아요. 예, 손해보험은 누구죠? 그렇죠. 피보험자예요. 그러니까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같이 동시에 언급되는 거는 무조건 놓고 다 뭐다? 예, 보험금과 관련된 법조항이에요. 뻔한 겁니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까지 제가 1강부터 오늘이 이제 14강입니다. 그죠? 14강까지 보험계약법 통치 규정을 다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보험 수익자가 있는 규정만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여기 보험 수익자가 있을 수밖에 없냐 하는 것을 한번 가볍게나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8조에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여기에 이제 보면 보험 수익자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왜 여기에 이제 보험 수익자가 있냐면 여기 잘 봐보시면 보험료 보험계약이 전부터는 일부가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넣고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험료를 다 무효가 되면 원래 계약이 없어진 상태로 되잖아요.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하나가 있죠.
어떨 때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선임이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예, 쉽게 말해서 보험수익자가 뭡니까 일부러 막 해갖고 무효를 만들거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부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되는 그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그런 때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법은 제가 그 강의 중에도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그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절대로 법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기에도 뭐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그렇죠. 예, 그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예, 당연하게 뭡니까? 보험자는 그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뭡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험수익자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보험계약자 등 고의나 중과실은 위험 증가 계약 해지 요것도 지금 뭡니까? 요것도 그렇죠. 여기 우리가 그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에는 수익자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그는 야 현재 위험이 증가됐어 하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을 때는 수익자는 그 보험금과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요 653조를 제가 뭐라 그랬나요? 위험 유지 의무라고 했어요. 요 내용은 뭐냐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증가시켰어요. 왜 증가시키겠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보험금을 타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법 규정에는 어떻게죠? 예.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을 뭡니까? 그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 수익자가 있는 거예요. 보험금과 관련되니까.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에도 보험 수익자가 있었죠. 왜 그러겠어요? 보험사고 났어요 하고 통지를 하면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뭡니까? 의무를 부여한다? 그렇죠. 보험금을 타는 사람한테도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피보험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타니까 피보험자가 있는 거고 임보험에는 누가 타죠? 수익자가 타니까 보험 수익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발생 통지 의무는 누구누구한테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한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해야지. 야, 이거 뭐 어디에 있다? 그 두 번째로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거는 진짜 아무런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할 때도 당연히 보험금의 지급이니까 그렇죠. 예, 지급이니까 여기 보면 정하지 날부터 10일 내 보험수익자가 제요 이렇게 수익자만 팀에 안내를 하려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결국은 뭐죠? 예, 그 손해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에게, 그죠? 예,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법 규정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보험금 지급 받는 사람은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고 임보험은 보험수익자니까. 그러니까 이 법 규정에는 계약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 아니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뭐 계약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예 딱 나눠갖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고 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딱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기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법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계약자가 피보험자고 계약자가 뭡니까 그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는 계약자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더 명확하게 아예 보험금을 타는 사람만 딱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이 법 규정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9조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요거 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면책사유. 그죠? 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뭡니까 그 보험사고가 생긴 때는 뭡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예, 당연한 거예요. 보험금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보험 수익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요 선임이 하면 그 뭡니까 이거는 그 고의가 없으며 그런 거거든요. 예,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게 예, 여기는 없을 때만 이렇게 무효로 한다니까 반대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지급되는 사항이니까 예, 지급되는 사항이니까 여기 없는 때는 거고 여기는 뭐 왜 있을 때 그러겠어요? 예,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있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책임이 없는 것을 강조하려고 뭡니까 그 법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는 뭡니까 고의라는 것이 나는 거예요. 선임이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어떻게 되겠죠? 반대로 보험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반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배운 법 규정에도 당연하게 보험계약 계통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에게 불리하게 뭡니까 변경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음 중 보험 수익자가 규정된
법 규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막 여러 가지를 나타나 놓고 뭡니까?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그 해당 지문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판명하는 거. 그러려면 그 판명을 하려면 뭐 단순 암기식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이해를 하면은 더 뭡니까? 쉽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회 때는 어떻게 나왔나 보겠어요. 예,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했네요. 예,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재보험. 이렇게 재보험과 꼭 연관지어서 나와요. 그렇죠? 재보험에서는 특약에 의해서 상법보험 규정을 보험계약자 분리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현재 그 뭡니까? 개인보험 같은 거,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뭡니까? 법률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 것이 적용되지. 어떻게 되죠? 기업보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재보험이라든지 해상보험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잘 아니까, 비록 계약자라도 보험을 잘 아니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떻습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죠? 예. 바로 그렇게 판단하는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경영 금지 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기여에 있으면 이건 뭐죠? 기업보험이죠? 예. 그런 조건을 정하는, 여기 기업보험 나오네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적용이 배제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상법보험편의 규정,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도 중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곱살에 낑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법 규정 그대로만 그냥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밑에 제가 뭐 상호보험은 어떻고 공제는 어떻게 따로 설명해 놓은 거는 야 상호보험이 뭔가 이왕이면 그냥 살짝 가볍게라도 읽고 뭡니까 지나가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교재는 그런 내용까지도 집어넣어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상법보험편의 규정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건 틀렸죠? 예, 왜냐면은 불리하게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이익되기는 해서 변경하는 거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의 약정으로 마음껏 변경할 수 있다니까요. 있는데 다만 불리하게 해서 안 된다. 딱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법 규정은. 아셨죠?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한테는 어떻게 되죠? 불리하게 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보험회사한테는 불리하게 해도 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딱 하나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고 뭐라 그랬다? 상대적 강행 규정. 그죠? 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뭡니까? 규정이다. 그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알면 그냥 문제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분리익 변경 규정이다. 갈로이 들어갈래요. 입편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대로 그냥 부규정 그대로 해놔놨어요. 그죠? 그러나 요거 갈로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야다. 요거는 뭐죠? 기업보험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 뭐 책임보험 요거는 그냥 뭐 개인보험이고 화재보험도 개인보험이거든요. 이런 거 잘 모르겠어. 이걸 뭐 개인보험 따로 공부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딱 뽑으면 그냥 재보험 여러분께서 딱 그냥 아시죠. 그죠? 그리고 이 뭡니까? 해상보험, 해상보험 같은 경우도 기업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뭡니까?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이건 법 규정 그대로 물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뭐 틀리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그러니까 진짜 오늘 강의는 제가 지금 한 30분 하지만 사실 5분에서 10분 정도 해도 되는 것을 그래도 뭐 항상 이렇게 사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법 규정만 그냥 문헌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조금 길어졌고 또 오늘 또 보험계약부 통식 마지막 오늘 강의다 보니까 너무 짧게 끝내도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필요한 내용을 숙지시키려고 오늘 조금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도 나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 그랬네요. 그리고 위반되지 않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죠? 유효인 계약, 그죠? 예, 여기 바로 이제 사례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봐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과실 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했다. 과실 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한 경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어요. 예. 우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그래서 제가 그 임의 규정 다 그 의미를 알아야만이, 뭡니까? 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래 나오는 거예요. 예. 모든, 법시험은. 그런데 여기 봐보면, 이렇게 불고지한 경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해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뭡니까? 부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한 경우에만 계약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과실 없이 불고지한 경우는 절대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는 법의 보호를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는데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해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지금 불리하게 그 해지권을 인정해버렸잖아요. 이것은 안 된다. 위반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푸시면 돼요. 자,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하는 약관죠. 보험료 청구권은 뭐죠? 제가 그래서 소멸시효, 요것도 지금, 여기 지금 고지의무가 갖고도 해마다 한 문제 나와요. 그쵸? 요거 갖고도 한 문제 나왔죠? 소멸시효? 소멸시효 한번 딱 볼까요? 지금 보험료 청구권은 누구의 권리예요? 그렇죠. 보험회사 권리예요.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예, 그 한 개만 기억해버리면 그 한 문제를 또 맞춘 거야. 11회 때 한번 봐보세요. 오늘 요거 갖고 4문제, 5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요거 하나 갖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2년이에요. 그렇죠? 2년인데 그것을 단축해버려요.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단축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보험회사한테 불리하게 되죠. 근데 반대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게 되죠? 그렇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멸시효라는 거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청구권이 없어지겠죠. 야, 보험료, 야, 지금 전번에 안 낸 거 있는데 그거 100만 원 빨리 줘! 하고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그것을 청구하는 그 권리를 시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나버렸어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단축해 버리니까. 그렇죠? 원래는 2년 이내 소멸시효가 딱 이렇게 2년 이내 소멸시효가 있는데 1년으로 단축해 버리면 보험회사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험회사한테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무런 위반 사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위반되지 않는 것은 뭐다? 2번인 거예요. 그렇죠? 자, 3번 볼까요? 보험 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수익자가 고지의무 있어요, 없어요? 고지의무, 이것도 또 고지의무 그 법규정이네. 고지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계약자, 피보험자한테만 있잖아요. 이무자 해갖고 중요합니다. 그죠? 예, 피보험자한테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떠들었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수익자한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자까지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거는 유리해, 불리해요. 불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미 규정에 위반해갖고, 정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위반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약관 조항이 있으면 다 법률적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보험회사가 아무리, 야, 약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 안 됩니다. 국가가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무효야. 그냥 두 줄 거 갖고 그거는 효력이 발생을 안 되게 해버린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하게 이런 뭡니까? 쉽게 말해서 약관이 있다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보험사고 발생 전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의 계약 해지를 금지한다? 예, 발생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죠? 예, 타인이 피보험자니까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여야만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이미지 거기서 그렇게 배웠죠. 이것도 해마다 한 문제 나옵니다. 또 나와요. 금년에도. 예, 그런데 발생 전에 해지를 금지했어요. 그러면 불리해요, 유리해요. 여러분 암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암보험 가입하다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계약 해지를 금지하도록 그런 계약을 만약에 약관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다. 그 약관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상법보험편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때만큼은 해지 못해 하고 그렇게 약관이 돼 있다면 그 약관의 조항은 어떻게 된다?
그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한테 불리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위반되죠.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말이 좀 길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걸 갖고 그냥 뭐 그냥 대충 야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이 해도 강의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들 또 다른 또 법 규정이 나왔을 때 야 이것을 뭡니까 맞나 틀리나를 판단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 허용돼 이렇게 여러분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이렇게 뭡니까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좀 길어졌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뭐 소멸조 요 청구권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볼게요. 그럼 3년의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3년 권리? 그렇죠. 3년 권리는 계약자 권리다. 그렇죠.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를 반환에 도달하는 그런 청구권이나 아니면 적립금을 반환에 도달하는 거라든가. 그렇죠. 그런 거는 계약자의 권리니까 3년. 근데 만약에 3년 그 계약자의 권리가 3년인데 소멸시효 기한을 만약에 3년인데 5년으로 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죠.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되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훨씬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청구권, 그 계약자의 권리를 만약에 뭡니까? 3년이 아니라 3개월로 단축시켰다. 그렇게 약관을 맺었으면 그건 허용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질문 말고 다른 법조항을 갖고도 마음껏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계약자의 권리 갖고 일부러 또 한번 또 공부를 한 겁니다. 예, 계약자의 권리를 3년으로 하는 것은 불리하게 되니까. 그렇죠? 3개월로 단축하는 건 당연히 불리하게 되겠죠. 그런 건 허용이 안 되는데 계약자의 권리가 청구권이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3년인데 그것을 만약에 5년이다, 10년이다 늘리는 것은 계약자한테 유리하니까 그것은 허용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계약법 통칙 규정 모두 다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손해보험에 관련되는 그런 법 규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보험이 손해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농작물 재보험 2차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농작물 재보험 약관 있잖아요. 오늘 제가 계속 약관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이 다 약관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 공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약관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손해보험 구조가 어떤지 정도는 알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양파 농작물 재보험이니까 양파도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파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되냐면 2차 시험 공부를 할 때 양파의 책임계 시기가 언제인가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상법보험편에서 배웠죠. 그렇죠? 예,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책임을 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 뭐가 있었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하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언제부터 책임진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겠죠. 예, 보험 그 시기나 종기 같은 것도 배울 거고 또 어떤 사고로 보상 우리 보험자의 면책 사유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면 그러면은 보험 사고 났을 때 책임을 질 건가 그런 것이 또 약관에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 또 보험 가입할 때 자기부담 비율 같은 거 자기부담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험 계약했을 때 일정 부분을 계약자 피보험자 부담하도록 해야만이 그 사고가 덜 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쵸? 그것을 차감해야만이 아니면 사고 날 때마다 그 피해 난 금액 그대로 다 줘버리면 아이고 사고 나면 보험금 타는데 하고 뭡니까? 전혀 예방 의무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위화력을 발휘하고자 사고 나더라도 만약에 100만 원이 피해되면 그중에 80만 원만 주고 20만 원은 계약자 피보험자한테도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부담 금액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부담 비율도 있는데 그것도 품목별로도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을 알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걸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수제한상 같은 거 우리가 그 상법 본편에 보험계약의 성립조항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그거 배웠죠. 그죠? 그러면 각 품목별로 청약을 거절할 사유를 또 다 있겠죠. 양파 따로 있고 마늘은 이렇고 사과는 이런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인수를 안 받아요. 쉽게 말해서 복숭아 같은 이런 경우는 인수를 안 받습니다. 복분자는 이럴 때는 또 안 받아요. 다 달라요. 품목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량이 많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그런 겁니다. 보험금만 하더라도 종류가 또
또 품목별로 또 달라요. 양파 같은 경우는 재정식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정식 보험금 지급되는 품목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양파는 재정식 보험금 지급하고, 경작불능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은 논작물, 밭작물이 대부분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과수 품목은 또 지급을 안 해요. 예, 그런데 이 경작불능 보험금도 지급하고, 수확, 뭡니까, 감소, 보험금도 지급을 하고 막 그러면 품목별로 또 그렇게 막 공부하다가 야 이거 뭐야 이러다 보니까 다들 공부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그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손해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한 이 양파 하나를 갖고 이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죠? 다 제가 상품보험편 공부하면서 이것을 전부 강의를 하지를 않겠죠. 그죠? 그렇다면 무엇을 제가 뭡니까? 상법 본편 손해보험 통칙을 강의를 하면서 어디까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까 이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그 농작물 재보험 있잖아요. 농작물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농작물이 양파도 농작물이고 사과도 뭡니까? 농작물이고 야 복분자도 농작물이네. 하다못해 그 정도 개념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양파에 대해서 그럼 뭘 공부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농작물이 뭔지도 모르고 다들 처음부터 그냥 양파는 언제부터 책임지고 그러면 그 공부가 달리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초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뭡니까? 2차 시험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손해보험 통칙을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2차 시험 전부를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가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 뭔 얘기인지 알죠? 그걸 모르면 다른 것을 아무리 공부해도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그 손해보험 통칙적 그 규정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뭡니까 그 2차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한 달 이상을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갖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요. 보면 내가 이 정도를 공부했구나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니까 눈앞이 깜깜한 게 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통 뭐 그냥 제로 상태가 되더라고요. 공황 상태가 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게 이렇게 되지? 분명히 내가 공부한 게 있는데 내가 그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을 하나도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푸는데.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쵸? 예. 그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 가장 기본을 먼저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바라본 그 지식들을 활용이 되고 써먹을 수 있더란 얘기예요. 문제 푸는데. 그쵸?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시켜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본편 강의는 여러분께서 또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마시고, 적어도 그런데, 이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분명히 2차 시험 공부에 엄청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2차 공부에 또 제가 깨진 독 고치기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이제 안내를 드리죠. 그죠? 예,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2차 강의를 제가 강의를 함에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준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2차 강의를 그 전까지는 1차 강의 들었던 분들께서 1차 수험생들께서 아유 선생님 다른 데 강의 들어보니까 진짜 도통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는 제가 귀에 잘 들려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좀 제가 시험장 갈 수 있도록만 좀 이렇게 강의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뭐 그대로 또 이제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년을 했죠. 2년을 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마음 먹고 이제 뭡니까 이렇게 카페가 우연찮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이곳에서 진짜 내가 정말 정상적인 2차 강의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1차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2차 강의 준비도 조금씩 틈틈이 계속 문제도 만들고 어떻게 강의를 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가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때 그 기초 다지기 강의를 이번에 새로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쉽게 이해를 하면 나머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추가적으로 공부할 때는 쉽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말이 길어졌네요. 하여튼 그 상법 본편 중에서 손해보험 통칙만큼은 여러분께서 꼭 제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 2차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